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트위터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그 빌 에크먼이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그 트레이더 계시죠.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자, 그 두 분의 포지션이 좀 상반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워렌 버핏은 미국 국채를 지난주에 100억 달러,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또 100억 달러를 더 매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 에크먼이란 분은 미국 국채, 장기 국채를 매도를 하겠다, 또는 뭐 풋옵션을 매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서로 다른 포지션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8월 3일에 빌 에크먼이 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자기가 왜 장기 국채를 매도 또는 숏 포지션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그 정부의 재무부의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 발행 과정, 발행 금액 예상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부 발표로 한번 예상해 본 향후의 미국 적자에 대해서, 재정 적자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예측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3년간의 누적 재정 적자를 보면은 2021년에는 2조 7,700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1조 38조 달러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FY라고 했죠. 이게 바로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즉 피스칼 이어 해가지고, 피스칼 이어는 그냥 보통 우리가 달력으로 하는 캘린더 이어, 즉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피스칼 이어 또는 회계연도는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피스칼 이어 기준으로 본 걸 보면은 현재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6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6월까지 이미 1.39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이 3개월, 이게 이제 마지막 분기겠죠. 이게 어느 정도 재정 적자가 예상되느냐. 왜냐하면 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뭐 세금을 많이 걷든지 부채를, 즉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럼 미국 국채가 많이 발행된다는 거는 시장에 국채가 많이 깔리니까 국채의 수익률, 이게 올라오겠죠. 물론 최근에 단기 국채 1개월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온 단기 국채 수익률은 많이 올라갔죠. 벌써 한 5.5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전에 행정부, 의회, 또 전문 딜러들 서베이를 거쳐서 봤던 미국 국채의 올해 그 피스칼 이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그거에 2023년도에 예상 재정 적자는 대략 행정부랑 뭐 의회 또 그다음에 전문 딜러 약간 다르겠죠. 그러면 그걸 한번 보니까 대략 한 행정부가 1.57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조 5,7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바로 지난달 7월 31일하고 8월 2일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거에도 요거가 이 예상치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미국의 올해 그 회계연도 이제 마지막 2달밖에 안 남았죠. 이미 이제 7월이 다 지났으니까요. 마지막 이 4분기에 예상되는 그 재정 적자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면은 전체 그 재정 적자 규모도 알 수가 있겠죠. 2023년 회계연도 2023년 전체 재정 적자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친절하게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은 재무부에서 재정 적자를 구하는 방법 해서 이렇게 사례까지 들어줬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46쪽에 있는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재정 적자하고 신규 국채 발행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요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재무부가 신규로 그 만기가 돌아와서 그걸 다시 롤오버 갱신하는 거 말고 그거 외에 신규로 더 국채를 발행하면은 그만큼의 돈이 들어오겠죠. 신규로 뭐 예를 들어 100억 달러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재무부는 그 돈을 어디에다 갖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연준의 TGA, 거기에다가
저금하겠죠. 예치하는 거죠. 그러면 재무부는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에 뭐 포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어떤 뭐 무기 회사로부터 포탄을 사서 그거를 지출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돈이 생기면은 그걸 바로 그대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TGA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GA 계좌의 잔고가 그때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 잔고 변화를 감안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즉 시장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신규로 발행하는 물량은 기존에 있었던 물량 말고 순수하게 신규로 발행하는 물량은 시장으로 나가죠. 그런데 또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거 외에 또 시장에 뿌려지는 방출되는 물량인데 그게 바로 연준이 QT를 통해서 시장에 밀어내는 물량입니다. 이건 대략 월 단위로 보면은 600억 달러 정도 국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뭐 분기마다 대략 한 1,800억 달러의 추가적인 물량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무부는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정 적자가 얼마가 될 거냐. 이 마지막 제가 오히려 거꾸로 6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에 방출되는 국채의 물량이 얼마가 될 거냐. 제가 그거는 1번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이거는 말 그대로 재무부가 기존에 있었던 그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롤오버한 물량을 빼고 신규로 발행한 물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또 뭐를 더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QT를 통해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장에 내놓는 물량까지 다 합해야 된다 하는, 쉽게 얘기해서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로 보유하는 국채의 총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마 리뎀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말이 어려운데요. 이 2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양적 긴축에 의해서 국채가 감소되느냐, 뭐 평균적으로 매달 600억 달러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3번은 뭐냐면은 1번에서 2번을 빼준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재무부 입장에서 내가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은 얼마냐, 요걸 말하겠죠. 국채를 발행해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은 얼마냐, 요걸 이거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재무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발행한 국채를 민간이 갖고 있으나 또는 연준이 갖고 있으나 사실 큰 차이가 없죠. 재무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국채를 발행했는데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A는 민간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한다면은 C는 재무부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만으로 재정 적자를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자, 여기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Other means of financing. 기타 다른 식으로 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인데 이건 사실 조달보다는 생각지도 못하게 예상치 못한 어떤 돈이 나가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면은 그만큼 돈이 확 나가겠죠. 이런 것들은 미리 재무부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그 행정 명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재무부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마이너스죠. 즉 재정 적자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 요걸 빼주면은 재정 적자가 더 커지니까 보통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전에 했었던 이 Other Means of Financing의 굉장히 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의 PPP론이라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터지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직원들 월급을 정부에서 대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대출 받아서 쓰세요. 대신 나중에 갚으세요 했는데 실제 이거 대부분 탕감해 줬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7,900억 달러를 이 PPP 론이라는 거에 의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그 중에 이미 7,580억 달러를 거의 다죠. 그거를 탕감을 해줬습니다. 또 어려운 말이 또 나왔어요. Change in Cash Balance 이렇게 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TGA 잔고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난 분기에 TGA 잔고가 100억 달러인데 이번 분기 말에 TGA 잔고가 500억 달러가 됐다. 그럼 400억 달러만큼은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정 적자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그 변화가 플러스면 재정 적자가 줄어들 거고 그 변화가 마이너스면 오히려 TG에 있었던 돈 박박 긁어가지고 탈탈 긁어서 재정 지출한 거니까 그게 마이너스면 오히려 재정 적자가 더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 요것들을 다 감안하면은 재정 적자는 뭐냐? 아까 봤던 3번 즉 재무부 입장에서 순수하게 자기가 자금을 조달한 거 그거에서 요 4번 기타 빼고 또 5번 이 TGA 잔고 변화 빼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재무부가 설명해 주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재무부의 이번 7월 31일에 발표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한 건데요. 마지막 분기죠. 여기 7월부터 9월 마지막 분기에 1007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니까요. 1조 7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 근데 요 1조 70억 달러는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1번입니다. 새로 발출되는 국채의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요거를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 하나 둘씩 빼야 되겠죠. 그 양적 긴축에 의한 거 빼야 되겠죠. 1,580억 달러 빼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가 예상한 TGA 잔고 계좌 변화는 어떻게 됐냐? 네, 2,480억을 또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분기 말보다 이번 분기 말에 TGA 잔고가 2,480억 늘어난다니까 그만큼 돈을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줍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값은 얼마가 되냐? 23년 회계연도 4분기에는 총 6,01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직 other means of financing 요거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왜냐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재밌는 발표 중에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지난번에 시도했던 거는 3,4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거에 걸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죠. 그거는 안 된다 하니까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랴부랴 그 학자금 대출 탕감 조건을 좀 강화해서 내놓은 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대법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행정명령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요. 390억 달러를 대출 탕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게 대출로 해준 건데 390억 달러 탕감을 해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정 적자가 390억 달러 더 늘어난다. 그러면 아까 6,010억 달러 390억 달러 더 해주면은 6,400억 달러가 2023년 회계연도 4분기에 추가로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분기까지는 1조 39조였고요. 그 다음에 4분기는 0.64조니까 요거 합하면은 2조 300억 달러의 재정 그 적자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수치를 조정한 게 아니라 재무부가 현재까지 밝힌 바로 재무부의 발표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치 아까 얼마였나요? 네, 1조 57조 달러 이 정도였었죠. 그 올해 5월에 재무부가 그 예상한 건데요. 그거보다 대략 4,600억 달러 정도 초과를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초과한 거죠. 요거를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그림에서 이게 월별로 나타난 건데요. 재무부가 자금을 순자금 조달, 즉 아까 말한 3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느끼는, 시장이 보는, 시장에 방출되는 국채 규모가 아니라 재무부 입장에서 순 조달한 규모를 보면은 이게 6월 달인데요. 이 파란색이 바로 단기 국채였습니다. 단기 국채를 물량을 많이 푸니까 당연히 단기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가격이
싸지겠죠. 가격이 싸졌다. 이거는 수익률로 보면 수익률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최근 흐름을 보면은 단기 국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장기 국채가 이 주황색과 회색 부분이 발행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4월 말경의 수익률 분포하고 8월 초의 수익률 분포를 보면은 파란 게 4월 말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기괴한 수익률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만기가 길어지는 거고 여기는 수익률인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은 5.5% 근처에서 이 앞쪽이 단기 국채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긴 거 이 뒤쪽이겠죠. 이 뒤에는 대략 한 4.23%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최근에 재무부가 발표한 거 7월 31일에 보면은 이게 마지막 분기죠. 2023년 7월부터 9일이니까요. 거기에 단기 국채는 8,290억, 그 다음에 장기 국채는 1,780억. 그래서 아까 1조 70억 달러라고 했던 얘기가 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즉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확 줄죠. 단기 국채는. 그 다음에 장기 국채는 확 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는 단기 국채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빌 에크먼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결국에 현재 새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 연준이 QT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걸로 봤을 때는 이런 물량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수익률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를 빨간 상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상자에서 에크먼이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왜 지금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걸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장기 국채가 지금 현재 비싸다. 그러면은 비싸다는 얘기는 발행을 하면은 비싼 가격에 발행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대신 수익률이 현재 낮은 상태니까 이 수익률은, 금리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해서 이제 계속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 낮은 금리, 낮은 수익률에 발행하면 좋지 않느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는 뭐였죠? 빌 에크먼은 장기 국채를 숏한다. 즉 장기 국채가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 왜냐? 현재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데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는 재무부 발표만 보더라도 점점 더 많은 장기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빌 에크먼하고 워렌 버핏이 전혀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워렌 버핏은 나 이번에도 100억 달러 샀고 다음 주에도 100억 달러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잘 보시면 워렌 버핏이 산 거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빌 에크먼이 수익률이 오를 것이다 베팅한 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얼핏 보기에는, 얼핏 듣기에는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고 반대되는 시장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거죠. 워렌 버핏은 왜 했느냐? 워렌 버핏은 다 모든 거를 주식의 포지션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럼 일부 남는 거, 이거는 캐시 머니지먼트라고 해서 만기가 짧은 국채에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안전한 미국 단기 국채, 즉 워렌 버핏은 어디에 됐느냐? 3개월물, 6개월, 다음 주에는 뭐 6개월물에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3개월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에크먼도 그 이후에 트윗에서 나도 이 단기 쪽은 매수하고 있어,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지금 장기물이 수익률이 오른다고 해서 단기물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의 생각이 전혀 뭐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 에크먼의 생각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가 봤을 때
재정 적자 규모도 커지고, 이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의 발행량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장기물의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베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재정적자 예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에크먼의 포지션 또는 에크먼의 시장 뷰와 워렌 버핏의 시장 뷰가 다른 건 뭐, 공통점 뭘까, 그것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